이게 꿀팁입니다. 10만원, 20만원 내고 받아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500만원, 1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약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카우카입니다. 제가 엔카에서 900대 이상 판매하면서 사지 말아야 할 중고차 유형 영상이 반응이 꽤 괜찮아서 상위 버전으로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지식들까지 중간중간 넣어뒀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내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매할 때는 무사고 나중에 판매할 때는 유사고. 성능 기록부상에 완전 무사고라고 고지받고 구매하셨는데 나중에 판매할 때 보니 휠하우스 판금, 리어 패널 판금 등 감가를 심하게 당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능 기록부 하단에 성능 상태 점검 고지자란을 잘 봐야 합니다. 휠하우스 미세 찌그러짐, 리어 패널 미세 찌그러짐 등 글씨로 적어두는 성능장이 있습니다. 미세하게 찌그러지거나 작업이 들어가면 딜러가 성능장에 요청해서 이건 밑으로 빼주세요 라고 하면 유사고차가 무사고차로 둔갑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부위에 따라 차 가격이 최소 200만원에서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런 피해들을 당한 소비자분들은 나중에 판매하실 때 원래 시세보다 사고 차량이어서 200만원에서 300만원 그 이상을 감가당한 채로 판매를 하셔야겠죠. 성능 기록부 밑에 뻔히 글씨로 적혀 있어서 처벌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 성능 기록부 영상을 보고 최근 이 문제로 연락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구매 시부터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카푸어가 탄 차량입니다. 카푸어가 탄 차량 구별법은 크게 외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타이어 트레이드만 보고 많이 남았네 하는 분들 계신데 어떤 브랜드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한쪽은 스노우 타이어, 한쪽은 금호,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마구잡이로 끼워져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심이 보일 때까지 쭉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걸으십시오. 두 번째는 썬팅입니다. 뒷유리에 옛날 보블보블 게임처럼 환공포증 유발하는 물방울들이 맺혀있는 썬팅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뒷유리 썬팅 5만원에서 10만원이면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창피해서 이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카푸어들은 할부금 내기도 빠듯해서 썬팅을 못하고 그냥 탑니다. 세 번째는 냉각수와 엔진오일 캡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냉각수 교환 주기는 약 2년입니다. 오염도에 따라 교환 시기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시꺼매질 때까지 그냥 타는 카푸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열어서 오바이트 흔적 있는 차량을 걸으시면 됩니다. 엔진오일 캡 뚜껑을 열어서 여는 부위에 떡져 있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을 걸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 연령 렌트카, 쏘카, 제주도 렌트카. 이 렌트카들을 어떻게 구별하냐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내비게이션을 활용합니다. 보통의 딜러분들은 외관 키스, 차량 상태 등을 확인하지 내비게이션 목적지까지 확인을 안 합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들은 내비게이션을 들어가서 최근 목적지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제주 구포국수, 한라산, 제주도 명소가 가지각색으로 검색되어 있는 차량들은 제주도 렌트카. 전 연령 렌트카나 쏘카는 보통 20살, 21살들이 친구들과 애인과 여행 갈 때 많이 빌립니다. 이런 차량들은 목적지가 대천, 을왕리, 해운대, 경포대 등 관광 명소들이 중구난방으로 찍혀 있을 겁니다. 개인 렌트, 법인 렌트 차량들은 임원들이 자가용으로 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골프장, 회사, 본인 집 이런 곳들이 많이 찍혀 있습니다. 20살, 21살들이 비싼 돈 주고 차 빌려서 골프장이나 회사 이런 곳 가지는 않겠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딜러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지시면 내비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척 목적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 연령 렌트카는 사고 난 채로 반납을 해도 소비자들한테 휴차료와 공업사 수리 비용을 받고 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주행거리 대비 찍힘이 많거나 붓으로 터치하는 적이 많은 차량은 위 렌트 유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걸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성능 보증 보험료 내고 성능 보증 못 받는 차량. 엄청나게 억울한 사례죠. 성능 상태 점검자란에 호스 누유, 오일팬 미세 누유를 글로 적어 놓는 성능장이 있습니다. 딜러와 성능장은 공생관계입니다. 많이 알려져서 누유 있는 차량들은 아예 거르고 보시는 소비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누유가 찍혀 있으면 차가 안 팔리니까 위 누유 상태 오일 양호 판정 받았지만 밑에 글씨가 누유가 적혀 있으면 보증 보험료를 납부하고 추후에 보증 수리를 못 받는 억울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꼭 하단부에 점검자 의견까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사의 용돈만 쥐어주는 꼴입니다. 5번째, DCT 미션 차량입니다. DCT 미션이란 자동화 수동 변속기의 하위 개념입니다. DCT 미션 특유의 울컥거림과 오르막길, 언덕길 주행성이 굉장히 역합니다. 어느 정도의 울컥거림이냐면 술 마시고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본인 차를 타는데 오바이트가 나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CT 미션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스포티지, 투싼 1.7 디젤, 그리고 스토닉, 코나 1.6 가솔린 정도가 있습니다. 위 차량들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셨다가 수리비로 크게 혼나실 수 있습니다. 미션이 나간 걸 확인하는 방법은 엔진 소리가 굉장히 갈갈대면서 커집니다. 예열하면 잘 안 들리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6번째, 20만 킬로가 넘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하이브리드의 고전압 배터리 보증기간은 10년에 20만 킬로입니다.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은 20만 킬로가 넘어도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크게 신경 안 쓰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전압 배터리 비용이 최소 몇백만 원 깨지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연식, 주행거리 신경 쓰셔서 배터리 보증 남은 차량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차 구매하자마자 고전압 배터리 때문에 몇백만 원 쓰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구매하셨다가 고전압 배터리라도 고장나 버린다면 폐차까지 탄다는 생각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보증 끝난 고배기량 터보 차량입니다. 대표적으로 EQ900 3.3 터보, 더K9 3.3 터보, G80 3.3 터보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위 차종들을 매입했을 당시 3만 킬로 차량을 매입할 때도 터보가 나가 있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신차 보증기간 끝난 차량들은 터보가 나간 차량이 매우 많습니다. 터보는 소모품으로 분류되어서 성능 보증 보험으로도 수리가 안 됩니다. 신차 가격 7천, 8천, 1억까지 하는 차량들을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을 빠듯하게 맞춰서 구매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동수단,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수단, 누군가에게는 멋을 위한, 각자 목적은 다르지만 자동차는 내 소중한 다리가 되어주며 내 제2의 재산, 그리고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위험한 소모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을 들여 가꾼 몸은 남들이 인정해주듯 사도 정성 들여 관리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 차는 누가 봐도 전차주의 애정이 가득 담긴 차량이구나 라는 걸 느낄 겁니다. 무조건 10만 원이라도 싸게 이런 것이 아니라 전차주가 어떻게 관리했는지, 왜 판매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10만원, 20만원으로 감정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라면 10만원 안 깎는 대신 나중에 차량 수리할 거 있을 때 딜러님 거래하시는 카센터 공업사 소개 좀 시켜주세요 라고 약속을 받아낼 것입니다. 이게 꿀팁입니다. 10만원, 20만원 내고 받아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500만원, 1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한 채 앞에 풀떼기와 나무는 그만 보시고 저 멀리 숲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